잘해주면 욕을 먹고 뒷담화를 당하며 돈을 빌려주면 다시 욕을 먹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피해준 적도 없이 평온히 살아가는데도 이유 없이 나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차분하게 내 실증을 드러내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자극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는 등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일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만약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사과하고 고칠 것이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더 겸손하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그들은 재수없다고 말하며 내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변에 두면 내게 반드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처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나도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이 질투하는 심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는 함께 오늘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질투입니다. 이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속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질투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거나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은 받아들여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질투나 싫어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일의 질투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 관계가 멀어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까봐 챙겨주기만 하는 순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에게도 대놓고 질투나 싫어하는 태도를 드러내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자존심과 자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들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기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질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이들은 질투라는 유치한 형태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잘 살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질투하고 상대방이 축하의 말을 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며 갑작스레 따뜻한 태도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에게는 절대 질투라는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에는 큰 모욕감을 느끼고 스스로 이를 용납하지 못하며 이를 간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질투라는 유치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스스로의 자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더 나은 자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투는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으로 비롯됩니다. 현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잘 나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며 쓸데없이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도 자기 독차지하고 싶고 자신만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대놓고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오히려 불안과 질투를 부축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1차원적인 욕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성공이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첫 번째, 은근히 무시하거나 빈정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질투하는 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미묘하게 무시하거나 빈정 행동을 보이며 질투하는 것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깎아내리거나 빈정대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상대방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면 농담한 거야, 왜 그래? 같은 말로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 취급하며 사과 같지 않은 말로 사과하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질투나 싫어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버릇은 상대를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농담이나 유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싫어하면 이미 농담이 아니기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런 사람은 축하도 맞이하지 못해서 하거나 기를 쓰고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잘된 일을 대놓고 깎아내리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은근히 기분 나쁘게 칭찬하거나 돌려서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겁하게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고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삶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을 계속해서 남에게 질투하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장하는 행동 중에 다른 사람을 과도할 정도로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마치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같은 것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합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해낸 것 이상으로 과할 정도로 칭찬하는 바람에 그 칭찬받는 상대도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이다. 마치 내가 잘한 것은 별것 아니니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상대방이 너무 들뜨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질투가 아닌 조언과 충고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욕을 깎아먹고 별다른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차이나게 칭찬하는 것은 너에게는 칭찬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써 싫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질투가 과해진 나머지 그 사람의 공도 인정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며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를 이기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히 경쟁 상대가 아닌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이겼을 때 대놓고 기뻐하며 신이 난 듯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아닌 그저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목표로 삼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성장했기에 기뻐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상대보다 잘한 것이 있으면 뛸 듯이 좋아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과시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한 번에 이길 줄 모르는 질투의 반영입니다. 하나라도 이기고 싶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이기려 들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은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진심을 보여주며 친하게 지내자는 것을 표현하여 정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착하게 굴면 더 만만하게 보이기만 하고 더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기까지 하면 이것이 또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더 질투하는 이상한 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과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배려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더 이상 친절할 이유가 없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과감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예의 없는 사람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 마련이다. 만만해 보이는 더 쉬운 사람은 주변에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웃음을 지으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분위기 좋게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강한 반발을 들을 수 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 경우 자신이 쉽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솔직한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는 얘기도 못하면서 티를 내는 유치한 방법으로 질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그 의도를 직접 물어보아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 하나이다.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라며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라. 만약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말하거나 농담인데 설마 화난 거 아니지 라며 잘못은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닌지 되짚어볼 것을 제안한다. 해놓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면 만약 농담이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농담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웃어야 농담이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그 행동을 바로 그만두고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다. 자신의 유머나 농담을 모두가 좋아할 필요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만 생각하며 무례를 범하는 것은 강요다. 만약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장난인데 받아주지도 않네라고 말하면 지금 농담을 안 받아준다고 화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는 방법이기에 상대방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만일 오해가 있었다면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쓸데없는 질투의 감정이었다면 그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고 가벼워지면 된다. 두 번째로는 거리를 둔다.
이런 사람과는 애초부터 어울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아무에게나 잘해줄 필요 없다. 미소도 보일 필요가 없다. 만나야 하더라도 대화를 되도록 피하고 그저 업무적으로 대하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정말 많다. 이런 사람 대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뿐이다.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우리의 인생은 짧기에 소중하다. 세 번째로는 쓸데없이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라. 내가 정말 실수하고 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질투를 굳이 신경 쓰며 내 문제가 되게 끌어올 필요 없다. 문제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상대의 가짜는 질투로 인해 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 떳떳한 삶과 행동 속에서 상대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더라도 그것은 내가 부담할 게 아니다. 그들의 질투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이며 그것을 던져버리려는 그들의 태도가 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충실하면 된다. 타인의 질투를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허한 시도일 뿐이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일에 소모할 필요는 없다. 삶은 오로지 스스로의 것이다. 타인의 질투는 그들의 것이다. 이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잊지 마라. 그 어떤 질투도 스스로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내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써라.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질투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삼으면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괜히 상대 질투를 고민하느라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타인의 질투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일 뿐이다. 지금 누군가에게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다는 뜻이니 계속해서 정진하여 발전하라. 그리고 조용히 힘을 길러라.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홀로 설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기르는 방법도 있다.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어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있다. 그들도 더는 질투하지 않게 된다. 해봤자 나에게는 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열등감 섞인 푸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의 힘을 계속해서 키우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라. 그것이야말로 타인의 질투나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데도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거나 상대방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질투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